저와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잘 통했고 생활 방식도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깔끔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과하게 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은 모습이었고 가족이라도 예의를 지키는 스타일이었어요. 연애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혼은 결국 서로의 가족까지 품는 일인데 한쪽만 챙기면 그게 결혼이냐고요. 양가를 똑같이 대해야 부부 사이가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고마웠어요.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 중에 갈등이 생기는 여러 요인 중에 양가 어른을 차별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공평함을 이야기하니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말로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 부모님께 살갑게 행동했어요. 첫인사 때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고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먼저 살갑게 다가갔어요. 생신이나 기념일이 다가오면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챙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내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중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알아서 양가 부모님을 잘 챙겼고 사소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더라도 한쪽만 좋은 거라면 나중에 금이 간다며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똑같이 맞추려고 했어요. 결혼 후에도 그 모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정에 가는 날이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았고 뭐라도 가져가려고 했어요. 종종 친정 부모님 안부도 먼저 물었습니다. 시댁 행사만큼이나 친정 행사도 비중 있게 생각하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났다고 이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서운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데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챙기던 모습은 진심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연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가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적어도 가족을 대하는 기준만큼은 반듯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결혼 후에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남편은 아주 천천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한 번에 확 바뀐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버린 거죠. 그 변화가 처음엔 너무 사소해서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서 넘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했어요. 사람이 다 완벽한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이 바쁘면 정신없어서 놓칠 수도 있다고 또 마음과는 다르게 양가 일정 맞추느라 정신없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아도 제가 먼저 부드럽게 맞춰줬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한 것 안 까먹었지? 아, 맞다.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만 깜빡하고 모임을 하나 잡았는데 내가 먼저 모이자고 한 거라 내가 빠지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요즘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그럼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겼어요. 처음에는 진짜 깜빡해서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실수로 깜빡해서 이중 약속을 잡은 경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 남편도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깜빡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달라진 건 딱 눈에 보이는 행동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으면 스스로 챙겨 들고 갈 걸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말해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이상해서 이번에는 그냥 갈 거냐고 물어보자 은근슬쩍 이제 그냥 가도 되지 않나 하면서 꼭 뭘 가져가야 하냐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그래요. 남편 말대로 가족인데 그냥 가도 되죠. 그런데 늘 챙겨가던 걸 안 챙기기 시작하기도 하고 전부터 친정 부모님과의 약속만 깜빡하니까 저는 조금씩 이런 행동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안부 연락도 비슷했어요. 연애 때나 신혼 초엔 남편이 먼저 장인어른 장모님은 요즘 잘 지내시냐, 별일 없으시냐 하고 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질문이 사라졌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부 연락도 잘 드리던 사람이라 어떨 때는 저도 몰랐던 친정 부모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친정 부모님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면 아 그래? 라고 처음 듣는 듯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듯 짧게 반응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드러난 건 시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댁 쪽 일정은 항상 남편이 먼저 챙겼습니다. 달력을 미리 체크하고 선물은 뭘 할지 검색하고 생신 한참 전부터 이번엔 이런 걸 해드리자고 적극적으로 굴었어요. 심지어 바쁜 일정 중에도 시댁에는 꼭 시간을 냈습니다. 연락도 자주 했고 목소리 톤도 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대할 때보다 더 다정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부모니까 더 친근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마음이 걸렸던 건 차이였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엔 뚜렷한 선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생신인데 한쪽은 큰 준비, 한쪽은 최소한의 형식만을 챙겼으니까요. 똑같은 안부인데 한쪽은 먼저 연락, 한쪽은 말해야 겨우 반응했고 똑같은 가족인데 한쪽은 내 식구, 한쪽은 네 집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괜히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것만 빼면 저희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이해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일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괜히 속 좁아 보일 것도 같아서 넘어갔는데 점점 서운할 만한 일이 계속 쌓였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되니까 그게 패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더는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참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우리 부모님을 예전처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말로는 양가 부모님 모두 똑같이 챙길 거라고 하더니 왜 자꾸 우리 부모님은 덜 챙기는 거야? 내가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솔직히 헷갈려. 남편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변명이 쏟아졌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본인 부모님 공평하게 신경 쓰려고 노력했는데 놓친 거다. 본인 부모님이니까 아무래도 편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등 일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졌고 말이 많아질수록 저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공평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들켰을 때 먼저 나오는 말이 미안하다는 사과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미안보다 먼저 변명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어난 일이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할 거 없다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개운치 않았고 오히려 더 찜찜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감정을 예민함으로 몰아붙이는 순간 이건 대화가 아니라 제 마음을 눌러버리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다가 차별하는 일이 계속 보여서 한 말인데 남편은 그걸 변명하고 회피하고 자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포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꼈어요. 공평하게 하겠다는 말은 그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한 말이었구나. 사위로서 점수 따고 싶어서 연기한 거구나.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으니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 깨달음이 짙어갈수록 너무 씁쓸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변한 걸 슬퍼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가면을 믿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그간 보인 행동과 제가 믿었던 모든 부분이 거짓된 연기였고 그 연기에 속아서 결혼을 결심한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내 인생을 함께하고자 했다는 게 짜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 남편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자 했어요. 남편이 말로는 공평을 외치면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그걸 하나하나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보고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더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진정은 계속 뒷전이고 시댁은 늘 1순위였어요. 예전엔 최소한 눈치라도 보더니 그땐 아예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생신 한참 전부터 분주했어요. 뭘 해드릴지 검색하고 식당도 알아보고 선물도 고민하더니 결국 돈이 최고 아니겠냐면서 돈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께 선물 겸 용돈이라며 100만 원을 드렸어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이 기분 나쁜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 생신에 100만 원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본인 부모님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100만 원은 정성이 아니라 편의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친정아빠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이 어떻게 하려나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혼도장을 찍기 전에 암묵적으로 주는 기회나 마찬가지였어요. 생신 당일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빠는 늘 그렇듯 괜찮다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하시는 얼굴이었고 엄마도 음식 챙기느라 바쁘셨습니다. 남편도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부모님을 대했어요. 중간중간 제 눈치를 살피기도 했고요. 저는 그걸 보고 나를 의식하고 챙기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남편이 봉투를 꺼냈어요.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이 말과 함께 돈 봉투를 내밀자 아빠는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미안하게 용돈까지 주냐고 하셨죠.
남편은 정성껏 넣는다고 넣었는데 약소하다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셔도 된다고.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약소하게 준비한 건가? 아니면 아빠가 부담 느끼고 미안해 하시니까 괜히 하는 말인 건가?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 걸까 생각했어요. 저는 봉투 속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빠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최대한 퇴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시모 생신 때는 100만 원 드렸는데 아빠 생신 봉투에는 얼마 넣었냐고요. 남편은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듯이 적당히 알맞게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이 수상쩍더라고요. 자신 있으면 얼마 넣었다고 딱 금액을 말할 텐데 그러지 않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지금 내가 정말 적게 넣었을까 봐 그래? 에이, 내가 정말 그러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생신인데 알아서 넣었지.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끝까지 얼마를 넣었는지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숨길 게 없고 당당하면 말할 텐데 계속 숨긴다는 건 금액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들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접 아빠한테 전화해서 봉투에 얼마가 있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봉투 속 숫자가 어떤지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결론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전날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고 친정아빠 생신 자리에서 남편이 봉투를 꺼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적당히 알맞게 넣었다는 남편의 얼버무림이 마음에 걸려서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전에 친정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랑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꾹 눌러 담았다가 어렵게 꺼내는 목소리랄까요? 엄마는 인사도 짧게 하고 다짜고짜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왜 힘드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김서방이 네 아빠한테 드린 돈 봉투 있잖니? 그 안에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엄마의 말씀에 제 머릿속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3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3만 원이 들어있었냐고 되묻자 엄마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봉투 안에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고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어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요즘 사정이 안 좋다. 더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더 챙겨드리겠다. 아내한테는 적당히 넣었다고 거짓말했다. 괜히 속상할 게 뻔하니까 이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럼 뭐라도 도와주지 않았겠냐고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한테 고작 3만 원 드린 것도 화났지만 뭐가 더 화나는지 아세요? 바로 비밀로 하자는 문장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부모님은 그 쪽지를 보고 마음이 쓰였다고 하셨고 남편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 가만히 있으려다가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생신봉투에 3만 원만 넣을까 싶어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너희가 정말 힘든 거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힘들길래 김서방이 그런 쪽지를 쓴 거야? 엄마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자기 생신봉투가 3만 원인 게 서운해서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혹시 딸이 많이 힘들까 봐 걱정돼서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나한테는 뻔뻔하게 알아서 적당히 넣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모 생신 때 남편이 드렸던 100만 원이 떠올랐고 그때의 당당한 태도가 겹쳤습니다. 시댁에는 100만 원, 친정에는 3만 원, 그리고 거기에 비밀 쪽지까지.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친정을 대놓고 깔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친정 부모님께 3만 원을 준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돈 문제를 넘어서 시모에게는 100만 원을 당당하게 들여놓고 우리 친정아빠한테 3만 원을 넣어놓고 사정이 어렵다는 쪽지까지 붙여 부모님을 입막음하려 했다는 태도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걱정하게 만든 그 뻔뻔함이 너무 역겨웠어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일 중이니까 참기로 하고 우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듣기라도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죠. 얼굴 보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말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어요. 빨리 이 인간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고 싶은데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남은 상황이라 하염없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노가 손끝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얼굴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시간. 밥도 넘어가지 않고 TV도 안 들어오고 그저 현관문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주 담담하게 물었어요. 친정 아빠 생신봉투에 얼마 드렸냐고요. 제 물음에 남편은 예전처럼 능청스럽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알아서 적당히 잘 챙겨드렸다고.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렸을 텐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요. 말투는 짜증 섞인 귀찮다였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얼마나 드렸는지 말해봐. 왜 말을 못해? 나한테 말 못할 이유라도 있어?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살짝 굳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말 못할 이유가 있긴 뭐가 있냐면서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냐고. 자기 말을 못 믿기라도 하냐고. 부부끼리 서로 믿고 살아야지 왜 이러냐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믿음? 부부끼리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였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싹 지웠어요. 바로 전보다 더욱더 차갑게 정색한 채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믿음이라고 했니? 그래. 그 믿음의 결과가 고작 3만 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느슨해졌어요. 당황의 얼굴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크게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까까지는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갑자기 혀가 꼬인 것처럼요. 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차분히 사실을 말했습니다. 낮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봉투에 3만 원과 쪽지가 들어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것까지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당황해서 뭐라고 변명을 꺼내려 했지만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는 빨리 변명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표정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당황한 눈, 굳은 입술, 괜히 헛기침하는 버릇.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으로 빠르게 변명 시나리오를 조립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남편이 스스로 무덤을 어디까지 파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길어질수록 빈틈이 생기니까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목을 한번 가다듬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쓸어내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만 원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목소리는 정말 놀라서 튀어나온 게 아닌 놀란 척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든 뒤집어야 한다는 놀람의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그럴 리가 없다며 저더러 뭘 잘못한 거 아니냐고 했고 자신은 분명 30만 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속으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30만 원? 조금 전까지는 적당히 알맞게라고 얼버무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금액을 특정해서 말한다고요? 저는 표정을 싹 지우고 말했습니다. 30만 원은 무슨 30만 원? 엄마가 봉투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보셨다니까? 틀림없이 3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셨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순간 움찔하더니 뭔가 깨달은 척 아주 어눌하게 이마를 탁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실수한 사람이 아차하는 것처럼요. 속이려면 제대로 속이든가 어쩜 저리 연기도 티나게 하는지. 속이 훤히 보여서 저는 그냥 한심하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티나는 연기를 펼친 뒤에 남편은 아무래도 봉투가 바뀐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친정아빠에게 봉투를 드리기 전날 타 부서 직원이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대요. 남편은 직접 장례식장에 갈 수 없어서 장례식장에 가는 동료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봉투를 건넸대요. 타 부서라 엄청 친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몇 번 일로 얽힌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기 뭐해서 3만 원 정도 봉투를 넣었대요. 그래서 1만 원짜리 3장이 들어간 봉투가 하나와 10만 원짜리 수표로 3장 들어있는 봉투를 준비해 놓았는데 봉투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봉투 위에 따로 표시해 둔 게 없다 보니까 급하게 나가느라 얼떨결에 실수로 바꿔서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드리고자 따로 써놓은 쪽지를 봉투에 넣었다고 했어요. 본인은 정말 봉투가 바뀐 줄 몰랐다고 했고 아무렴 사위가 돼서 장인어른께 3만 원만 드리겠냐고. 원래는 30만 원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손수 편지 겸해서 쪽지까지 써서 넣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계속 바라봤고 남편은 말하는 내내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중간중간 시선을 피했고 말끝이 묘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소름 돋았던 건 그 변명이 너무 그럴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두 봉투를 헷갈릴 수 있냐고 하겠지만 사람이 정말 급하다 보면 실수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다 들통난 마당에 이렇게 재빨리 변명거리를 찾아내서 말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타 직원이 상당하게 맞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렇다고 그런 거로 거짓말하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거라면 저리 제 눈치를 보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거기다 사람이 진짜로 실수했으면 보통 내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 장인어른께 죄송해서 어쩌나 등등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보다 먼저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설명이 너무 빠르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남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괜히 감정이 앞서면 또 말꼬리를 잡고 빠져나갈 테니까. 저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보면서 계속 말을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께 본인이 직접 연락드리겠다고,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다시 챙겨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걱정할 거 없다고 본인이 다 알아서 수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행동 자체가 제 성격에 맞지 않았을 겁니다. 남의 지갑을 뒤지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일 같은 거요?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부라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하자는 주의였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냐고 딸을 걱정하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 착한 걱정이 너무 억울했고 남편이 그 걱정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코까지 골며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한 뒤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챙겨 나온 남편의 지갑부터 열어서 안을 확인했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이 20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지폐가 아니라 깔끔하게 접혀있는 지폐들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렇게 20만 원이 있는데 겨우 3만 원만 넣어? 얼마나 우리 집안을 무시하면 일어나 기가 찼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들어서 전부터 알고 있던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넉넉히 들어있더라고요. 계좌에 찍힌 숫자가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남편을 더욱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고 정말로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한테 돈을 드리기 아까웠던 거예요. 장인어른이고 자기 친아버지도 아니니까 굳이 큰돈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3만 원이 나온 거고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봉투가 바뀌었다고 거짓말하고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쪽지도 써서 넣은 거겠죠. 그래도 이 정도로 치사한 인간인 줄 몰랐는데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과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 몇만 원 때문이 아니라 제 부모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저를 속이는 방식까지 전부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도 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내가 당한 만큼 남편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끝내겠다고요.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끝내느냐가 남아 있었죠. 저는 남편을 감정으로만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말을 바꾸고 상황을 뒤집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할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했던 흔적들, 그동안 남아있던 문자, 통화 녹음본, 선물 내역 사진, 행사 때마다 남편이 했던 말들까지 되는 대로 모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차별이라는 걸 알 수 있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고 남편이 가장 체면을 차리고 싶어하는 날에 이혼장을 날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해야 효과가 크고 변명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부 생신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그날 다 터뜨리고 이혼장까지 날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달이 되었고 시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딱 10,000원짜리 3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3만 원. 친정아빠 생신 봉투에 들어있었던 그 금액 그대로요. 겉보기엔 여느 생신 봉투와 다를 게 없게 준비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 제 의도를 말해주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미리 못 박았습니다. 이번 시부 생신 용돈은 제가 준비했으니 남편은 준비하지 말라고요. 괜히 남편이 자기 기준대로 큰 돈을 넣어버리면 제 계획이 흔들리니까요.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혼자 준비했냐고 의아해했지만 의심사지 않게 제가 연기를 잘했습니다. 남편처럼 어색하거나 이상한 티 전혀 없도록.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마침 생신이시니 제대로 챙겨드리고자 한다고. 이렇게 둘러댔더니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당신이 그래주면 아버지가 무척이나 좋아하실 거라고 좋아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댁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시댁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모인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모는 분주하게 움직였고 시부는 상석에 앉아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하면서 다들 시부 생신을 축하했고 하나둘 선물을 드리기 시작했죠. 건강식품, 옷, 용돈 봉투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고 차례차례 시아버지 앞에 놓였습니다. 시부는 연신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면서도 표정은 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례가 되자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고 미리 준비해온 그 봉투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있는 딱 그 봉투.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시아버지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예상했어요. 이제부터 시부의 생신 축하 자리는 아수라장으로 뒤바뀔 거라고요. 저는 봉투를 2손으로 내밀자 시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니까 표정도 한껏 풀려 있었고 주변도 화기애애했어요. 시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이게 뭐냐는 듯 웃으셨고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드리는 생신 축하 선물이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 순간 괜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시집 와서 제대로 해드린 게 없다고 이번에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 얼굴이 더 활짝 폈고 입이 귀에 걸린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바로 거의 반사적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들여다보던 시아버지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처음엔 뭔가 잘못 봤나 싶은 얼굴이었고 다음에는 봉투를 좀 더 넓게 벌려 안쪽을 제대로 확인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는 봉투 안에 있던 걸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30,000원.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 입이 하나같이 벌어졌어요. 시모도 시누이도 친척들도 그리고 남편도요. 다들 눈앞에 펼쳐진 30,000원을 보고 이게 뭐지? 설마 저게 끝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림이 바로 터졌어요. 제대로 챙겨드린다며 내민 봉투에서 30,000원이 나오니까 당황 안 할 사람이 없었겠죠. 저는 그때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남편은 저를 향해 낮게 하지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왜 30,000원밖에 없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급히 수습하려는 듯 시부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며 멋쩍게 웃었고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덜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실수라도 난 것처럼 상황을 덮으려 했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30,000원. 제가 정확하게 들어간 거라고 말하자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다들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방금까지 실수겠지,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생각하며 상황을 수습하려던 분위기가 제 한마디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죠. 남편은 그 분위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한 짓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남편은 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꽉 쥐고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아버지 보기 부끄럽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신이 우리 친정아빠에게 한 짓은 까먹었는지 제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생신날이고 가족들도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끌어당긴 덕에 망가진 머리를 천천히 넘기며 정돈했고 여유로운 티를 냈어요. 제 행동에 남편은 멈칫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그런 남편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부끄러운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 난 모르는 줄 알았네. 당신 우리 아빠 생신 때 30,000원 당일 돈 봉투 드렸잖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순간 주변에서 뭐 하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시모 쪽에서는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고 저는 더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너는 우리 아빠 생신 때 30,000원 들여놓고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냐고. 양가 어른께 뭐든 공평하게 하자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고. 난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수군거림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장인어른 생신 선물로 현금 30,000원 드린 거냐고. 그게 정말이냐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그제야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남편에게 꽂히자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삐질삐질 맺혔습니다. 아까까지는 저를 끌고 나가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 눈치를 보느라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죠. 이 사람의 이런 반응은 미안해서가 아니라 들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제가 며느리 체면을 구겼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보다 남편 얼굴을 더 자주 훑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던진 문장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친정아빠 생신에 3만 원. 그건 오해나 말실수로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애원 같은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진화하려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이 더 역겨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던 사람이 체면이 위협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이 정말 사돈생신 때 3만 원만 드렸냐고 물었어요. 시부도 3만 원 지폐를 손에 쥔 채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웃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요. 그때 남편이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다시 실수로 돌리려는 시도였죠. 본인도 부끄러운 게 뭔지 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뜻대로 넘길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착오 같은 건 없었다고. 남편은 봉투에 10,000원짜리 지폐 석 장과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드린다는 쪽지까지 써서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게 꽂혔는지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게 보내주셨던 봉투 사진, 그리고 쪽지 내용이 찍힌 사진까지요. 사정이 어려워서 죄송하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자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착오라는 말이 나오냐고 하자 거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한쪽에서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래. 미쳤다고 속삭였고 이모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부는 종이를 더듬듯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게 그 표정 하나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모 생신 때 남편이 100만 원을 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친정아빠 생신이었다고. 그때 이 인간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3만 원을 드린 게 아니라 여유가 되는데도 드리기 싫어서 3만 원만 드린 거라고 말했어요. 늘 우리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을 차별한 남편에게 나라도 양가 부모님을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부에게 3만 원을 드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저의 행동을 경악하기보다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남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다 해명하지 않았냐고. 내가 설마 돈이 아까워서 3만 원만 드렸겠냐고. 3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봉투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급하게 해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고. 뭐가 어찌 되었든 준비한 성의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제발 되지도 않는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할 때 표정 관리 안 돼서 다 티나는 거 당신만 모르지? 난 당신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알아. 봉투가 바뀌기는 무슨. 그 상당했다는 직원 확인시켜주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쪽지에 적은 말은 또 뭔데?
지갑에 현금 두둑히 있고 계좌에도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난리쳤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거짓말할 때 표정이 다 드러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럼 내가 준비한 이 3만 원도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그거랑 이거는 다르지 않냐고 하더니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지만 본인도 차마 할 말이 없어서 머리를 긁어댔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 속에서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자. 너처럼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 남자, 시댁이랑 처갓집 차별하는 남자랑 더는 같이 살 마음 없어. 당신 부모만 귀한 거 아니야. 나랑 결혼했으면 장인 장모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지. 난 너처럼 차별한 적 없거든.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고 시댁 식구들의 표정도 같이 바뀌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아까까지 망신살 제대로 뻗친 얼굴이었는데 이혼 서류를 보고는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고 시선은 서류 봉투에 박힌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부는 3만 원 지폐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숨을 푹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부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시아버지는 3만 원 지폐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를 탓할 기세였는데 이제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더 긴 말 안 할 테니 좋게 좋게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고 그 말과 함께 몸을 돌려서 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을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손목을 잡아 끌던 손이 이번에는 다급하게 흔들렸어요.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본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우습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사태가 더 커지는 게 두려웠는지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말을 바꿨어요. 이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장인어른께 다시 드리겠다고, 그동안 바빠서 그랬다고, 나중엔 잘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 테니까 이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떠난 버스고 억지로 붙잡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 짓을 용서할 자신이 없고 그걸 평생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갈 자신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시모가 한마디를 던진 뒤였습니다. 네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새아기를 잡을 수가 없어. 사돈한테 뭐라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러게 3만 원이 뭐야 3만 원이.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고 남편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향해 눈을 흘겼고 쉰후이도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남편은 알아챘겠죠. 자기가 만든 차별이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차별 때문에 지금 자기는 양쪽 집안 모두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됐다는 걸요. 그날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집 앞에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렇게까지 할 일 아니라고. 자기가 바뀌겠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봤으니까요. 돈이 넉넉히 있는데도 친정엔 아까워서 3만 원만 넣었던 그 진심을요. 그리고 들키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숨기던 그 태도를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버티려 했지만 결국 더 큰 망신을 피하려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혼했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계속 어긋나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3만 원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가식에 제 가족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